여러모로 이렇게 뭐 참 혼자 공부하기가 참 힘든 공부 아닙니까 이게? 뭐 그렇습니다. 혼자 해봐야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인터넷이고 뭐 책이고 뭐 참 그런데 근데 실질적으로 또 보면은 혼자 공부할 수밖에 없는 공부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시비 연기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연기 이건 뭐 누가 이 연기법을 깨달으면 깨닫는다 하니 얼마나 제가 심쿵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전부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어떤 제 스스로의 경험과 이렇게 비추어 보니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시비 연기를 문자로 쭉 서술을 해놓으면 다 그게 원인과 결과거든요. 그게 말 자체는. 그러면은 12가지 일어나는 순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순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니, 세상에 그걸 표현을 못해서 그걸 그렇게 표현을 했나? 그런 생각은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연기인가? 이거를 알면, 그러면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나? 이 말은, 네 그냥 괴롭지 마라. 말하는 거나, 이렇게 설명하는 거나 뭐가 틀리냐고. 그죠? 그래서, 자, 그런 의문은 내가 그거는 한번 대원님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말씀 중에 스스로 모순 속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걸 한번 들어보신다면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무보사님께서 표현하시는 작용의 연기, 이런 것들은 다 말이라는 거죠. 말 표현이고, 그런 거를 이치를 아무리 안다고 해서 우리의 고론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말을 그렇게 규정을 지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기라고 이름하는 그 작용의 이치를 분명히 경험적으로 확인이 되고 이해가 되시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직 가령 만약에 그것이 분명하다면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내 생각인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안 쓰실 겁니다. 자명하다면은. 자명한데 사실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건 당신 생각 아니냐고.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내 생각일 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이 경험되더라 라는 것은 그것 또한 지금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뭔가 잘못 이해함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토를 다시면 어떤 것도 이 적당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분별심이라고 제가 이 분별심이 계속 일어나는 한은 내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 연기라는 것도 그러면은 이 결국은 분별심은 이렇게 일어나니 그 분별심을 자극을 해라 하는 어떤 그런 방편을 쓴 걸로 저는 느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대원님, 부처님이 분별심이 즉 생각이 안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무주상, 즉 생각에 머무름이 없는 것이 도라고 이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심이 일어나는 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건 부처님 말씀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을 갖다가 내가 확인한 거고 나는 자명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은 가령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대원님 생각일 뿐, 대원님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만약 대원님이 자명하시다면은 그러면 부처님처럼 그렇게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그것은 그냥 말씀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내 생각이다라고 내 경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좋은데, 그것을 나는 자명하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당신들이 뭔가를 잘못 알고 있다. 그거 보고서 당신이 하는 말이 뭔가 잘못된 거다라고 규정하신다면은
그는 규정하는 스스로 문제, 예.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문제죠. 예,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물론 저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으니, 자, 이제 이런 대화도 있으니,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모든 사람이 다 점검하게 될 거고 이렇게 되겠지요. 그리고 모든 것은 그런다 한들 누구든 각자의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확인이 되는 거지. 말씀하신 대로 이 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혼자 하면은 혼자 하기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그러셨죠? 스스로. 자, 혼자 하기는 왜 어렵습니까? 혼자 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에 빠지기가 십상인 거죠. 자기 생각으로 계속해서 유튜브를 들어도 맨날 판단 없이 들으라. 판단을 하지 말고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맨날 판단하면서 듣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고 자기 생각으로 그렇다라고 규정해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럴 오류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점검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누군가 그것은 당신의 생각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죠. 혼자서 하면은. 그럼 자기 생각 속에서 계속 빠져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혼자 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아무리 의복의사가 맨날 도를 이야기하는데 도라는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내 생각으로 판단된 그 도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으니 나중에는 후보사 당신이 틀린 말 아니냐 그 말대로 하니까 안 되더라 라는 거죠. 혼자 안 되니 그래서 혼자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같이 한다는 것이 뭐죠? 같이 해도 결국 도라는 상태는 스스로에게 경험되는 상태지 모든 사람이 동시에 경험되는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역시 혼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 개의 말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같이 있어도 물론 당연히 도라는 경험은 모든 경험은 각자의 경험인 거예요.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면은 서로 점검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같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어떤 생각에 빠질 가능성이 높죠. 그것이 점검될 기회가 없죠. 그래서 그런다는 것일 뿐인 거죠. 사실 대부분 가령 2년을 들었다, 3년을 들었다고 해도 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은 사실 제가 이야기한 거 맞지 않아요. 제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이해한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혼자 사는 것이 어렵고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와서 그러면 같이 한다고 해서 그런 점검은 되지만 그럼으로써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되지만 역시 돌아이름하는 상태는 각자 경험되는 것일 뿐이죠. 누가 올라님 도를 제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그런 것이죠.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경험에 대한 대원님의 표현으로서 그것은 정말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주장을 내가 자명하다고 한들 그죠? 제가 말이 자명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들 그거는 저쪽 상대방에서 이해하기로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그 자체는 되는 것이 그게 그거는 이제 그냥 말에 쏘면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항상 중요한 그렇습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죠? 남이 나를 행복하다고 하면은 내가 행복하고 남이 나를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면 행복하지 않나요? 자, 이것은 스스로가 경험되는 문제일 뿐인 거죠. 남이 나를 깨달았다고 하면 깨달은 거고 남이 나를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깨닫지 못한 것인가요? 그거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죠. 남이 나를 인정해 주면은 그래 어떤 그런 경지가 된 거고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런 경지가 안 된 건가요? 이 또한 남이 인정해 주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항상 가령 내가 이미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자각될 가능성이 없죠. 그렇다고 규정해놔 버렸는데. 그래서 가령 나는 깨달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무지고 가장 어리석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야신경도 물론 말일 뿐이죠. 그러나 그 말이 가리키는 어떤 경험, 그 말이 가리키는 어떤 것에 대한 이해가 그 말로서 말이 조건이 돼서 그런 것이 자각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뭐 이런 대화를 뭐하러 해요? 이 말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통해서 스스로 경험적으로 점검이 되는 이런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죠.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이무소득고, 즉 얻는 것이 없다. 얻는 것이 없다. 뭐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깨달았다. 나는 자명하다. 라고 그 순간 얻은 거죠. 붙잡은 거죠. 자, 이것은 이미 그렇게 되면은 이미 거기서 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단지 도의 점검만 있을 뿐, 도만 있을 뿐, 깨달았다, 깨달지 않았다, 자명하다, 자명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돌아가시는 순간 깨달아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깨달은 존재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도의 점검을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도를 말씀하셨던 것일 뿐이고 도의 삶, 도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지 깨달아야 된다, 깨달은 존재가 되라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항상 깨달았던 깨달았지 못했던 깨달은 경험이 있든 없든 그런 거 관계없이 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도의 삶, 그렇지 않아도 도의 삶. 자, 그러면은 자, 자명은 누가 인정하고 안 하고 스스로 내가 그렇다라고 규정하고 안 하고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 분명할 뿐. 자, 스스로 분명한 것은 스스로는 자기 자신이다, 나다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나가 붙는다면은 자명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분명할 뿐이지 내가 분명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뭐가 예를 들면은 가령 의심, 회의 또는 불편, 괴로움 자, 이런 것이 어떻게 경험되는지 여기 따라서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굳이 누가 가령 어떤 대화의 장이 열리지 않으면은 내가 미리 이야기할 그런 것이 없죠. 나라는 것이 없죠. 그런 것이 없죠. 이렇게 대화도 또한 연기작용일 뿐인 거죠. 누군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배우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용의 연기일 뿐인 거예요. 이런 현장도. 그러니까 누군가 답답해서 세상을 가르치고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도라는 것은 남에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스스로 그냥 도의 점검을 통해서 도의 삶이면은 스스로 이제 도라는 이름까지도 잊어버린 그냥 삶 그 자체가 도라 이름하는 상태인 그냥 이런 것일 뿐인 거예요. 이런 삶일 뿐인 거예요. 그냥. 말이 자명이지 평상시에는 자명이라는 말도 없죠. 말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는 이름도 그런 말도 평상시에 없는 거예요. 단지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연기작용이 있을 때 그런 말이 있게 되는 일어나게 되는 것일 뿐인 거죠.
그 또한 그때 일어났던 그 하나의 한 번의 작용일 뿐인 거죠. 자, 그래서 스스로 또 이 점검의 이상, 누구든 다, 당연히 저도 포함해서, 제가 뭘 안다, 제가 12연기를 안다, 뭐 개념을 안다, 관념을 안다, 정리를 해서 12연기가 어떤 거다 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단지 그때 가령 말이 나올 뿐인 거예요. 단지 어차피 그런 말을 이미 있으니 단지 그냥 그런 말로 쓸 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법전이나 공부를 하면서 좀 의문이 나고 네. 좀 그거 한 거 있으면은 들고 파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우고사님 뭐 제가 알겠지만 뭐 절대 우고사님 제가 존경을 하거든요. 왜? 아 진짜 제가 이렇게 그 어떤 자각을 주는데 굉장히 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제가 이 의문을 제기한다고 해서 우고사님의 존경심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 뭐 존경심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전부 다 말 잘 듣는 학생처럼 있으면 뭐 한 번씩 또 저는 의문이 나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고 틀리면은 바로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이제 작용의 연기 굉장히 그 주요 어떤 우리 거기 그 유튜브에 올리시는 거 보면은 작용의 연기 작용 요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우고사님의 어떤 그 저희 말이 트레이드 마크랄까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을 보면. 네. 그런데 이제 작용의 연기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작용의 연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이 공부에서 그건 막 이해하고 쳐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그냥 그렇구나. 근데 그거를 지구에서 제 경험, 네. 항상 경험밖에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예. 이게 작용의 연기지, 작용의 연기지 하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만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막, 그렇구나. 막 세상 이치는, 그렇지.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하고 쳐야 되는데. 내가 무명해서, 제가, 무명이라서, 맨날 그렇지. 이 작용이, 지금 앞에 있는 거, 작용의 연계지 하고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거를, 말이, 부사님 그런 뜻이, 한 가지 표현이면 됐지. 내가 또 잡고 있구나. 뭐, 그리 되더라고요. 예. 자. 바로, 대원님. 바로 그 문제입니다. 드디어, 알겠습니다. 자. 대원님. 자꾸 의복의사가 한 얘기로 인해서 생각하게 되더라. 자, 이게 그렇습니다. 모든 생각의 작용은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의복의사의 말이 없어도, 누구의 말을 아무 들음이 없어도, 가령 제주도에서 뭔가 보였다면은 이것이 생각으로 작용되게 되죠. 가령 사람의 말이 아니라 새소리가 들려도 이것이 생각으로 작용되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가령 어디 산에 가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소리가 들리더라. 이렇게 하여튼 생각이 뭐 그런 경험이 있으니 이런 생각이 작용되는 거죠. 이 우복의사의 말도 새소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들림이었죠. 들림이 있으니까 생각이 작용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작용되는 것을 대원님이 지금 내가 생각한다라고 그게 착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만 그렇다고 한다면 대원님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모든 문제가 바로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새소리가 들리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생각을 하게 만든 게 아니라 일어난 거예요, 대원님한테. 그런데 우복의사가 한 말이 있으니 생각이 역시 일어났는데 요거는 내가 생각을 한 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새소리가, 어떤 선생님은 새소리가 들림이 있으니까 생각이 일어난 이치나, 우보라는 사람의 말이 들리니까 일어나는 이치나, 일어나는 이치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생각이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소리가 있으니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일어난 건데, 우보의사의 말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나고 저런 생각이 나는 것은 이건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점검만 있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까지도, 자, 우리가 맨날 그래요. 정사님, 우리 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뭡니까? 수행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도 일어난 작용이다. 수행을 하니까 맨날, 자연의 이치할 뿐이라고 자꾸 적용을 하게 된다. 그런데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일어나는 작용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그렇게 가령 자연의 이치일 뿐이야 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알아지면 그것이 일어나는 그대로 돌아 일어나는 상태죠.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면 내가 적용해주기 때문에 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았다라는 생각이 바로 그러니까 또다시 붙잡은 건 아닐까, 붙잡았나라는 또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머무름 이야기했죠. 머무름, 붙잡음. 결국에는 그것이 착각, 시간적으로 머무르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머무름이라고 하는 것도 붙잡음이라 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하는 거라고 하는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 또한 우리가 무지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도는 무주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지의 상태가 아닌 생각을 붙잡지 않은, 생각을 기준으로 삼지 않은, 어떤 생각을 기준으로 삼지 않은 그냥 경험되는,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다라는 이런 표현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연의 이치일 뿐이야. 우보고사한테 하도 들어서 귀에 따까리가 날 정도로 들어서 이제 뭔가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참 자연의 이치일 뿐이야 라고. 그런데 이건 자연의 이치일 뿐이야. 괴로움은 이건 자연의 이치일 뿐이야. 이것은 일어난 것으로서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알아지면 그냥 그대로 도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래서 괴롭지 않게 되는 건데, 자연의 이치할 뿐이라고 적용해 주니까 괴롭지 않더라. 이것은 일종의 사마타 같은, 체면과 같은 그런 상태, 생각 속에 빠진 것일 뿐이죠, 사실은. 그런데 자연의 이치할 뿐이라를 적용해 줬다라고 자꾸 적용을 하게 된다. 이게 언제 떨어지냐는 거예요. 아니, 자연의 이치해야 할 뿐이라는 것도 들림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작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이 그냥 알아지면은 내가 적용해 준 것이라고 하는 이 착각이 없으면은 이대로 도이고, 이대로 생각이라는 놈이 그렇게 작용된다는 그 이치가 사실은 자각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는 거다, 그게. 그런데 자꾸 그것은 내가 해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걸림이, 순간 또 착각 속에 빠짐이 있었던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마서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자, 어떤 거라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지 마라,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는 데 사념치를 하면 사념치 이것이 느낌인지, 느낌 중에서도 좋은 느낌인지, 나쁜 느낌인지, 법의 중에서도 이것이 오개고, 오온이 아니라 오개고, 오개 중에서도 이것이 악인지, 뭔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일어나도, 어떤 것이요? 즉, 자연의 이치할 뿐이라고 하는 이것이 일어나도, 이 또한 일어나는 것으로서 그냥 알아지는 것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자연의 현상일 뿐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내가 했다라고 착각이 있는 순간, 도가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지고, 또 붙잡았다라고 느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착각의 문제지. 역시 머무름이라든가 붙잡음이라는 표현도 바로 착각의 다른 표현일 뿐인 거죠. 그 맥락 속에서 제가 말씀을 예, 드리면 예. 자연의 이거 저기 작용의 연기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알고 그냥 알고 말씀대로 이렇게 그럼 무 권사님이 또 경험 속에서 그런 표현을 쓰셨네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 자연의 그러면 진리 법상을 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위 말해서 그렇지 자연의 이치지. 이게 생각이라는 걸 모르고 이거 자체가 생각이라는 걸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의 약간 딜레마가 빠질 수가 있는 게 잡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예, 법상을 세우기가 순식간이거든요. 이게 그렇지. 내가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표현은 이래서 그렇지. 뭐 경계가 일어나면은 그냥 분별이 일어나면은 그 상태를 그냥 알 뿐이고 그냥 더 이상의 게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알아지는 상태죠. 예. 뭐 말 표현으로는. 그런데 분별이 일어나고 있고 나는 분별심으로부터 자유롭고 있어. 이것도 생각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를 잘 모르는 게 이게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법상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일 뿐이죠. 그렇죠. 법상이라 하는 것 또한 생각일 뿐인 거예요. 예? 진리가 어떻다라고 생각이 난다면 그것 또한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작용의 연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작용의 연기. 이거는 법상이죠. 이건 생관념이죠. 작용이. 옛날에 이야기하고 작용의 연기.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 누군가 나한테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려. 자, 들리는데 만약 그 사람이 욕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들림이 없겠지요? 자, 말이 있으니 들림이 있죠? 자, 들림이 있으니 이게 나를 욕한 거야 라는 생각이 있게 되죠. 만약에 들림이 없다면은 내가 들리지도 않는 화장실에 가서 혼자서 나를 욕했다 라고 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들림도 없고 들림이 없으니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놈이 나를 욕을 해? 라는 생각이 들림이 없으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혼자서 욕을 하든 어쩌든. 그렇죠? 이런 것을 작용의 연기라고 이야기를 하지 작용의 연기를 말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에 대한 표현이 그렇다는 얘기지. 경험적으로 들림이 소리가 들림이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난다. 이게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경험적으로 이해가 안 될 사람이 있습니까?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경험적으로 그러함을 작용의 연기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이해가 된다면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러라고 그러는 거지. 제가 작용의 연기라는 것을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책을 안 쓰는 거예요. 책을 안 쓰는 거예요. 책을 써버리면 이거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야. 이 말이라고 하는 그래서 말도 지금 이 순간의 말이 중요한 거지.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말은 대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이거는 위험성이 있는 관념화가 사실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과 지금 이 순간 대화를 통해서 말 자체가 아니라 뭔가 경험을 통한 어떤 이해 되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말 자체가 아니라 뭔가 결국 경험을 통해서 이해되는, 자각되는 이것을 위해서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이것이 현장에서 떠나가지고 지금 이 순간 그런 말이 일어나게 되는 이 현장을 떠나가지고 유튜브에 올라져가 있으면 글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거 있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책을 백날 읽어도 사실은 자기 관념 속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작용의 연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그런 것을 작용의 연기라고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작용의 연기가 뭐다라고 하는 관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죠.
저기 우 권사님께서 그 작용의 연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네.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그거를 법상을 세우기 쉬운 부분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뭐 그리 느꼈습니다. 우 권사님께서 작용의 연기를 설명하시면 그 자체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잘 보고 생각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물질, 작용의 연기가 다 돼가지고 그거를 알았다고 해서 번뇌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말의 개념으로서의 이해가 아니라 가령 그렇게 작용된다는 그런 말이 가리키는 어떤 그것이 경험적으로 이해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이해가 돼야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다고 해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다는 거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는 솔직히 요즘은 옛날처럼은 많이 못 들어가 봅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근데 이제 참 우부사님께서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오픈해갖고 그래도 1000명 가까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부사님 참 무책임하시네. 저렇게 글을 써놓으시면은 딱 하고 한 자라도 적어놓고 여기 좀 이렇게 해야 그래도 들어와갖고 관심 보이는 사람들이 뭐가 이거 잘못됐나 하고 한번 점검도 해보고 할 건데 딱 하고 뭘? 한 대 때린다는 소리죠. 생각에서 관념에서 깨어나라고. 근데 또 좀 있어 보면은 막 온통 관념적인 글들이 쭉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한 2달 됐나? 모 도관님한테 우 권사님 글을 그렇게 자꾸 게재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습니까? 저도 이제 제 개인이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공부에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 하고 적었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신 공부나 잘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예 하고 말았는데 그런 것들이죠. 제가 볼 때는 물론 어떤 것도 해도 됩니다. 안 해야 될 게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관념에서 벗어나는 어떤 공부를 하는 사이트니까 우구 선생님께서 바쁘시더라도 많은 좀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사이트 만들었으면 딱 하나 해놓고 이제 아무것도 안 올려야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올리는 모든 것은 사실은 다 관념화되기가 십상인 거죠. 관념화되기가 십상이지만은 뭐냐 하면은 조금 전에 대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가령 작용의 연기를 굳이 작용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것도 하도 연기를 존재론적인 연기로 설명한 것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얽매이지 않는 하나의 계기 또는 의심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런 것인 거죠. 사실 작용의 연기라고도 뭐라고 하든 말 표현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용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항상 이 존재론적인 이 생각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쓰는 거죠. 작용이라는 것은 이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실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용이라는 말을 주로 쓰는 거죠. 전부 다들 대부분 연기를 가령 12연기도 3세 양중인가라고 해서 존재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가령 비빔밥 이론이 집을 통해서 연기를 설명하는 것도 이 존재론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이 존재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 관념화돼서 사실은 삶에 어떤 이 불편함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데 불편함 벗어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고 오히려 불편함이 경험되게 되는 원인이 오히려 되죠. 관념이니까. 그래서 사실 작용이란 말을 많이 쓰는 그런 이유일 뿐입니다. 작용이라는 것은 어떤 실체로 이렇게 규정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도 지금으로서 쓸 수 있는 말 중에서는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말이 그 말이 그래도 가장 좋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제가 작용이란 말을 우보거사의 전매 특허로 쓰려고 제가 만든 어떤 이런 것은 아닌 거죠. 제가 볼 때 그 말이 쉽고 그러면은 이제 우보거사님이니까 뭐 공이 연기한다 이러면은 더 어려울 것 같고 네, 뭐 네. 진화가 연기한다 네, 이래도 네. 어려울 것 같고 네. 뭐 자연이 연기하면은 뭐 듣는 사람이 이해가 빠를 것 같고 네. 뭐 감염이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지 새로운 관념을 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맨날 이야기합니다만은 새로운 관념을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잡고 있는 관념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해체가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런 것일 뿐이죠. 카페에 올리는 것도 다 그런 거죠. 그리고 사실 카페에 올린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이제 관념적으로 올린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또한 올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또한 일어나는 의도 작용의 현상이죠. 그 또한. 그래서 전에 한번 그런 데가 있었죠. 올려놓고 가령 댓글에 자꾸 관심이 가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뭐라 그럴까 그 존재라고 하는 어떤 관념에 빠짐이다. 라는 그런 대화가 또 있었죠. 그래서 이 올린다 하는 것도 아까 우리가 선택을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하는 선택의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작용이다. 연기작용이다. 일어난 작용이다. 자연현상이다. 라는 거와 그것도 또한 똑같은 것일 뿐인 거죠. 똑같은 것일 뿐인 거죠. 저희 모에서 우리가 지금 알아차림하고 일어남 이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항상 알아차림하면은 알아차리는 자가 항상 있을 예. 거고 예. 뭐 일어남 일으키는 뭐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차라리 그걸 뭐 작용이라 해버리면은 좀 거기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있고 단지 그것일 뿐인데 이제 그것을 뭐 알아참이라 표현하니까 또 막 분위기가 붙고 그것보다는 좀 작용이라는 말이 좀 완화가 되고 다만 그것일 뿐이더라고요. 예. 제가 그것을 막 공이라고 표현다 하는데 그것이지. 그 사이트의 효과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그냥 그럴 뿐이지. 가령 예를 들어서 그걸로서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다. 사실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걸로서 어떻게 뭔가의 어떤 효과를 의도하려고 사실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사실 그걸 따라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맞습니다. 네, 아무도 몰라요. 아니, 저는 그 자각이 일어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어느 분하고 큰 논란을 벌였어요. 네. 근데 나중에 딱 읽어보니까 완전히 내가 저기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나중에 보니까 그런 자각은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 또 사이트에 또 효과를 봤죠. 보면은. 예.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효과가 있는 사람은 사실은 본인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때 대화의 당사자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그때의 경험이 이렇게 되살아나는 어떻게 보면 기억으로 드러나는 이런 조건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관념화될 위험성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본인은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올리시지 않으시면은 저한테 그 대화했던 걸 좀 보내달라고 자기 대화를. 그래서 그냥 유튜브 뭐 보면 물론 맨날 있는 말인데 다른 사람하고의 대화도 있는 말인데 다른 사람을 대화한 걸 들으면은 이게 관념화되기가 십상이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다시 들리면은 그때의 경험에 대한 그 당시에 대한 기억이 남으로 해서 뭔가 어떤 이 고정관념으로부터 다시 어떻게 보면 현장과 같은 어떤 그런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관념화될 가능성보다. 그래서 그런 분도 있어요.
결국에는 올리면 자기 자신이 창피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이 이제 점점 수행하면 제일 처음에는 대부분 많은 사람이 나하고 대한 건 올리지 말아달라고. 이제 어느 순간은 이제 올려도 괜찮다고.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 자신, 나라는 이 존재감이 조금씩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일 처음에는 창피하게 그런 걸 어떻게 올리냐. 그러다가 이제 뭐 그런 거 뭐 상관없다고 또 이런 어떤 그런 것일 뿐인데. 그러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이 극명하게 그랬어요. 자기하고 한 것은 절대 올리지 말라고 그랬던 사람인데 요즘은 이제 안 올리시려면 나한테 좀 보내달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은 자기 자신의 대화가 올라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한 번의 현장 경험만 가지고 어떤 고정관념이 사실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다시 그렇게 들으면은 현장감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는 말 그대로 유튜브에 이 현장을 떠나서 있으면은 이 말이 전부 다 관념 되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말 떠나서. 그래서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부처님은 자신이 글을 안 쓰시는 거예요. 녹취해서 올리는 거 그거요. 뭐 어떻게 부처님이 야 녹취해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뒤에 가서 500년 지나서 그걸 그렇게 했던 것 뿐인 거예요, 그냥. 만약에 그러셨다고 한다면은, 그러시겠죠. 내 책을 봐라. 또는 돌아가시면서, 내가 말 다 했으니까 그 경전, 그거 가지고 공부해라. 이러셨지. 자등명, 법등명이다. 이어서 법은 경전이다. 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경전이라고 무조건 따르지 말라.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종이하고 뭔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그 이전에도 우파니샤드가 있었고, 그러니까 뭐 있었고. 5년 뒤에 1차 일집이라고 있잖아요. 종이 없어가지고 생각으로 막 1차 일집이 5년 뒤에 종이가 그때는 없었어요. 그냥 세워놓고 5년 뒤에 1차 일집 해가지고 그렇게 하여튼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어떤 이 글을 쓴다든가 그러질 않은 거죠. 그냥 사실은 대화일 뿐이죠. 그 순간 대화이지. 이 대화를 모든 사람과 공유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순간 그 사람에 대한 대화일 뿐인 거죠.